형사 영화에 흔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한쪽은 감추고 한쪽은 들춰내는 두뇌 게임, 쫓기는 자의 잔혹함과 쫓는 자의 피로함, 살인자와 형사의 관계는 대체로 이렇게 압축됩니다. 야, 4885 너지? 이건 정해진 블록을 가지고 쌓아나가는 일종의 조립품과도 같습니다. 간혹 기발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아가씨들 팔았죠?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죽였어요. 예측 못한 전개로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한다는 이 대전제를 벗어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욕 좀 하고 말하고 싶을 때 연락해라. 이거는 말이 나옵니까?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네 비싼 주둥이가 암수살인은 여기서 살짝 비껴나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범인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예. 유흥업소 종업원을 살해한 범인이 15년형을 받은 후 자신이 7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증거도 없고 증언도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형사는 휴일도 반납한 채 이 사건에 매달리죠. 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버텨야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오늘 썸타볼 영화는 암수살인입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 왜 쫓는가? 암수살인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대개 형사영화, 스릴러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을 죽였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저토록 지배하게 수사를 하는가까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게 서스펜스와 스릴러의 기본이죠. 감정 불가. 예? 이 말을 분석한 프로파일러 말이 이 말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암수살인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인이 왜 자백을 했을까? 두 번째는 형사는 왜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범인에게 집착하는가? 영화는 이 답을 그렇게 복잡하게 꼬아놓거나 감춰놓지는 않습니다. 형민은 태호에게 왜 직접 자백을 했는지를 묻고 태호는 쉽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유가 뭐고? 뭐 죽였냐고요? 아니? 와 자백을 하냐고. 깜빵에 더는 살기 싫다면서. 그러니까 깜빵에 살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 대화가 당연히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사실이 아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죠. 암수살인은 그 간극을 형사의 부지런한 걸음으로 메우고 직접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거의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부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조각, 그러니까 단서를 슬쩍 보여주고 뒤에 가서 맞춰지는 식입니다. 이리 있을 맥이나. 관객은 형민이 왜 저렇게 암수살인에 집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는 이에 대해서도 쉽게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민이 수사를 위해서 강력반으로 전출까지 신청하자 마약 수사대장이 형민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형민은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도 없어서 경찰에서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사건이 한 해에 몇회나 되는지 아냐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이유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들죠. 당연히 관객마저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트라우마 같은 거 말이죠. 결국 내가 이런 악명을 이유는 너희처럼 무능한 경찰들이 그때 내를 못 잡아내려고. 이건 태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태호가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 스스로 연쇄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구태여 자백을 하는 대단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은 이런 상상 모두가 장르 영화의 관습에서 비롯된 일종의 습관 같은 겁니다. 물론 영화는 전개 과정에서 이런 상상에 대한 답을 일일이 하나씩 들려줍니다. 태호는 어릴 적 학대를 받은 것 같고 감옥을 나가기 위해서 형사를 바보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1대1로 대응하는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이유 중에 한 조각일 따름이죠. 이 주제에 무슨 일이고? 니는 결국 내 원인이야. 더 중요한 건 이런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악의가 이야기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1대1의 대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였다 혹은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인과관계는 이 영화에서 사실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저 그랬다는 현재의 팩트들만 남게 됩니다.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 뭐? 그래 써주면 영치금 200 준다며. 그렇게 인과의 악의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형민이 암수살인을 수사하는 이유, 형사가 형사인 이유, 그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형사 혹은 공권력에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님, 우리
우리 쥐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결국의 암수살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주는 우직한 울림으로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방향성이 확고하게 정해지고 난 뒤 영화는 대상과 방법을 흥미롭게 다듬어 갑니다. 특별한 연출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어쩌면 무기교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전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출은 바로 플래시백입니다. 태호가 진술을 할 때마다 혹은 형민이 태호의 흔적을 쫓을 때마다 그때의 상황을 플래시백으로 재현합니다. 과거 또는 기억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화면에 약간의 왜곡을 일부러 주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플래시백들이 일종의 상상, 꿈, 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객에게 친절하게 장면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그건 있었던 적도 없던 기억일 수도 있고 거짓말 혹은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도 선거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무슨 증거? 증언이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이 반드시 진술일 수는 없다는 걸 위장된 플래시백을 통해 제시하는 거죠. 2006년 겨울인가 사상 택시 할 때 그 대조동 가서는 술 취한 같이 하나를 태웠거든요. 2008년이다 사상 택시는. 아 맞습니까? 자꾸 흔들리네 믿음이. 초중반의 플래시백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던 관객들은 몇 차례 트랙을 경험한 뒤 보이는 게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후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안개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야기 전체가 흔들리는 이때 흔들리지 않고 관객을 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형사 형민입니다. 왜 하필 내 같은 형사를 골랐노? 사실 암수살인의 플롯은 거짓이 밝혀질 때마다 변화무쌍하게 흐르죠. 반면 형민이라는 캐릭터는 더 이상 밋밋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고정된 인물입니다. 대개 이렇게 변화없는 스테레오타입의 인물은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암수살인의 경우 안개와 같은 서사와 결합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나침반 같은 인물을 축으로 두고 형사 스릴러 영화의 클리셰 자체를 하나의 트릭처럼 활용하는 집요하고 성실한 연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디 있노니? 암수살인은 두 번째 볼 때 더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교나 해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연출을 하는데 큰 줄기의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를 제대로 짚으니 무엇을과 어떻게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 손 떼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직함이 주는 신선함, 익숙한 장르 영화와는 다른 접근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자문하게 하는 영화. 오늘 썸 타본 영화 암수살인이었습니다.